안녕하세요, 베프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인천의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자, 인천 지역의 부동산 흐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인천은 저번 주, 이번 주 자, 역대급으로 미친 폭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그 선두 대장에는 연수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자, 연수구 내에서도 또는 인천 내에서도 지금 현재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좀 몰려 있을까? 지금 관심을 갖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내년에는 작년에 재작년 하반기에 그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던 법인이라든가 다주택자의 물건들이 자 2년 보유를 하게 되면 이제 일반 세율로 돌아서는 2022년도가 되고요. 또 내년에부터는 인천이 또 물량이 좀 많이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거에 관해서 짤막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분명히 움직여야 됩니다. 분명히 움직여야 되는데요. 자, 일단 그에 앞서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되는 내용은 바로 오늘이 가장 싸다. 자, 이런 말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특히나 이제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그 전문적으로 이 중개업을 했었거든요. 자, 그럴 때 저도 이제 공동중개를 하러 또는 물건을 알아보러 서치를 하러 다니다 보면은 간혹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이 가장 싸다. 자,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요. 지금 일반적인 아파트라든가 주택들도 오늘이 싸다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평범한 말처럼 지금 시장에 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연일치 솟는 수도권 집값.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는요. 자, 인천이 자, 이번 주에 역대급 미친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상승률이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현재 정부의 이단 고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오늘이 가장 싸다 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이제 집값 상승세가 잦아들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는데요. 전셋값 역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임대차 3법 그 시행 이후에 이 전월세 시장 이거 미쳐 돌아갈 것이다. 이거 불안해질 것이다. 자, 올 상반기에도 첫 멘트가 이 임대차 3법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올해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자, 이게 전세가도 불안하고 매매 시장도 불안한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분명히 뭔가는 하나는 이 풀어줘야 되고 하나를 잡아야 될 텐데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이 정부의 정책이 먹히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운동장은 확실히 기울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세 시장도 지금 앞으로 계속 불안할 건데 자, 이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한 차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낮아요. 예, 그래서 이제 10월달, 11월달에도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기조라면 한 차례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렇게 올리면서 시장에다가 강력한 시그널을 줄 것 같아요. 자, 금리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시그널을 계속 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이유는 이제 뭔가 매수 심리 자체를 좀 위축시키면서 주택 거래를 또는 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심리 자체를 좀 죽이기 위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특히나 지금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잖아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은행 금리가 자,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 마이너스인데 제가 만약에 뭐 1억이 있어요. 5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돈을 내가 은행에다 저축을 합니다. 자, 그 순간부터 뭐예요? 돈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뭐가?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축하는 느낌만 가질 뿐이에요. 난 저축하고 있어. 느낌 자체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 자체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실질금리란 이 3년 국채 금리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빼주게 되면 이 금리, 실질금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정상화 될 수 있는 시점. 근데 정상화만 됐다고 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확 틀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월등히 지금보다는 이 뭔가 이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메리트보다는 분명히 뭔가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시장에 지금 뭐 3기 신도시
보상금도 이제 앞으로 풀릴 예정이고요. 또 요번에도 또 추가 지정했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이 또 뿌려질 겁니다.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또 요번에 그 신청하는 자금들 있잖아요. 뭐 인당 25만 원씩 준다라는 돈들. 자,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런 자금들이 뭐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에 또 예산도 굉장히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죠. 역대급으로 늘어났는데, 자, 그에 더불어서 또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의 그 공약들을 보게 되면 또 포퓰리즘 정책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돈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시장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좀 마무리를 짓고요. 일전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이게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장이 이렇습니다. 오늘이 가장 싸다. 연일 치솟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값. 이런 상황에서 서울 전세 갈 데가 없다. 강북. 자, 강북의 절반이 5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강북 아파트의 절반 이상 그 전세로 나온 물건이 5억 이상이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자, 서울 강북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이에요. 중위가격. 더 비싼 아파트 전세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중간값이 사상 처음으로 5억 원을 넘겼다. 자, 평생 1억을 못 모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전세값이 지금 서울 강북에서도 중간값이 5억이 넘었습니다. 중위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이제 중간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위가격이란 지금 이 강북 아파트 전세 매물이 지금 5억을 넘는다는 의미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전세마저도 폭등을 하다 보니까 미리 움직이신 분들, 뭐 인천이나 또는 경기 쪽으로 가신 분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 문제 부딪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초에도 지금 현재도 경기도 인천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또 이제 경기도 인천도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 선택의 기로라는 시점에 있을 때 이 의사결정이 늦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둔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나큰 타격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금리 인상과 또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발표 등으로 이제 정부가 아파트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은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울어진 시장은 뭔가 잠재울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한데 그 한 방이 아직 오기까지는 좀 수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전국 아파트 값도 2012년도 이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자, KB국민은행 리브원 부동산 자료를 보게 되면 이 강북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이 5억 433만 원을 기록했다. 자, 지난해 작년 8월에 3억 7,858만 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얼마나 오른 거예요? 1억 2,575만 원, 약 33%가 올랐습니다. 자, 돈 1억을 모으기 위해서 100만 원씩 자, 저축을 한다고 했을 때 거의 한 8, 9년? 8, 9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 이거 쓰지도 않고 자, 먹는 것도 줄이고 진짜 아껴야 이 월 100만 원씩 진짜 한 9년 정도는 저축을 해야 1억이라는 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1년 사이에 이렇게 올라갔으니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예.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강북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3억 원대를 꾸준히 기록하다가 지난해 7월 말 사건이 하나 터지죠. 자, 임대차 입법 통과 이후에 9월 4억 원이 넘어섰고요. 그래서 두 달 만에 1억 원 이상 상승을 했는데, 자, 11개월 만에 5억 원을 돌파를 했다.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그 자화자찬을 했죠. 자,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월세 계약갱신율 늘어났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부 스스로가 칭찬을 했고 자화자찬을 했는데요. 자, 시장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은 그나마 안전한, 자, 지금 현재 보증금 자체로 거주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분명한 건 이주를 하게 되는 2년 시점이 도래되는 시점, 그 시점부터는 또 지옥의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돈 문제인데요. 이 자금 문제. 계약갱신을 안 하고 지금 신계약을 체결하는 이 전세, 월세, 물건을 알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몸소 체감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요. 내년에 특히 이제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돌아오는 시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걱정스러운 전월세 임대차 시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본인들이 유리한 부분에서는 항상 나타나 가지고 자랑도 하고 뭐 성과도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책임도 안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 자, 규제가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자, 2019년도 하반기 2020년도에 좀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는 말이, 자, 이 말이 또다시 지금 생각나는 시점인데요. 하여튼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 자, 강남은 7억 3,606만 원이고요. 서울은 6억 2,648만 원, 강북은 5억 433만 원, 자, 경기도는 3억 6,187만 원, 전국적으로는 3억 1,149만 원이 지금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준으로 내가 좀 이 이하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럼 저렴하게 사시는 거고요. 내가 지금 전세를 좀 저렴하게 산다. 그게 뭐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계약 만료가 이제 2년이면 거의 대부분 종료가 되잖아요. 자, 2년이 되는 이 만기 시점에 또 돈 문제, 자, 이 보증금 걱정 때문에 또 밤잠을 또 설치시는 분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 본인들의 이제 그 현재 상황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작은 계획을 미리미리 좀 세우시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진짜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도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진짜 서민뿐만 아니라 이 중산층조차도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자, 요즘 지금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이야기하는 이 뉴스 헤드라인이 하나 있어서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인천 시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양도세 무서워서 안 팔고, 자, 지금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팔 이유가 없어요. 자, 어차피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부세는 자, 내년까지는 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출이 또 막혀가지고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 심리 자체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불안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좀 대출이 막혔거나 대출금이 조금 들러와서 또 고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뭔가 매수 지금 옥죄일수록 지금 집값만 뛰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거래량은 줄었지만 지금 시장에는 재고주택이 풍부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풍부하지가 않죠. 자, 시가 말은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물 시장이에요. 자, 얼마 전에도 1,000세대 이상의 그 아파트 단지 서울에서 찾아보게 되면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1,000세대 이상이면 서울에서 대단지인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500세대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자, 300세대 이상 아파트들도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가격도 자, 이전과는 다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지금 팔리면은 매물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하나의 물건이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를 찍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 뉴스를 보게 되면 1356가구 아시아 선수촌, 자, 매물 자체는 0건이다. 자, 물론 해당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매물이 좀 희소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해당 이 아파트 단지에도 분명히 그 매도를 할 수 있는 물건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양도세 때문에 또 이 처분을 못하고 고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만한 주택 아파트를 처분해서 이와 같은 아파트를 살 수 있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지금 현실인데요. 자, 아파트 매물, 서울 아파트 매물은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우위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는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매수 심리 자체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거래는 간혹 가다가 돼요. 근데 그게 신고가가 되고 있고요. 자, 신고가가 찌게 되면 이제 호가는 더욱더 상승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호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다른, 뭐 지금도 부담이지만 또 다른 부담이 또 하나가 또 가중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1년의 행태를 좀 말씀드려요.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렇게 매수하려고 또 이제 마음 먹고 매수하려고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매도자가 간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좀 더 올려달라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러다가 계약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다반사인데요. 또한 이 나의 물건의 가치가 얼마 정도 나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거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시장에다가 던져보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 라는 얘기들을 지금 저도 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듣고 있고요. 제가 봐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상황 자체들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혼탁합니다. 굉장히 혼탁하기 때문에 자, 지금 잘 앞이 안 보이거나 지금 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이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시장 자체는 그 양도세 중과 문제로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 집주인들은 6월 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을 거고요. 또한 이제 지금 재건축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새 아파트가 되는 거죠.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인기가 클 겁니다. 인기가 있을 거고요. 하여튼 재건축이 마무리가 되면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버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마용성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자, 뭐 강남 쪽으로, 강남 3구 쪽으로 또 이주하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폭만큼 이 마용성에서도 이 집값 폭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 강남 집값이 오르는 폭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 마용성 지역도 예를 들어서 이 호가를 쉽게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물건 거래도 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문제도 지금 매수 심리 위축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지금 굉장히 혼탁한 시장을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주택 거래 물량이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뭐 양도세를 조금 완화해주는 방향. 자, 그 방법이 좀 이렇게 정책적인 카드로 한번 쓸 필요는 있다. 아, 이 얘기는 지금 뭐 모든 뭐 전문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급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발도 묶여 있고 또 서울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이 이제 장기간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양질의 새 아파트를 서울에 공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현상은 자, 이어질 것이고요. 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 등의 또 다주택자들의 이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인천의 부동산 흐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인천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역대급 폭풍이 지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죽지세로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인천인데요. 한마디로 미쳤다 라는 표현이 또 인천 지역에서 나오게 되네요. 자, 그 중에서도 일단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연수구를 좀 특징 지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지역, 자, 어느 지역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고,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인천에 내년에 그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좀 많이 늘어나고요. 내후년에는 더욱더 큰 물량이 역대급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와 관련해서 좀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인천은 다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연수구, 여기 이제 송도가 이 연수구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일 때 이제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그 옥년동, 청학동, 연수동
동춘동을 지나가는 제2경인선, 그래서 연수구 청학동에서 광명 노은사동까지 이어지는 노선, 자 개발 기대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일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도심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실거주 선호가 높은 이 송도동, 그러니까 송도 일대하고 연수동 일대의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옥년동, 청학동, 연수동, 동춘동 일대의 구축 아파트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당 지역에 자 신축에든 이 구축이 많이 몰려있는 구도심에든 자 이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도 이 투자자 및 이 지역 내 실수요자들도 이쪽 일대를 눈여겨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승세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가 연결되고 있는데요. 자 이쪽에 이제 제2경인선뿐만 아니라 지금 월판선 일부 구간도 이제 착공이 됐는데, 월판선 같은 경우에는 뭐 광명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또는 과천, 판교까지 또 이어지는 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그래서 또 이쪽에 또 일자리도 또 빼놓을 수는 없겠죠. 자 이쪽에 이제 얼마 전에 그 발표가 하나 됐습니다. 바로 K 바이오 랩 허브 단지를 이제 구축하겠다라는 그 후보지로서 이 송도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자 이로 인한 호재로 인해서 자 문의가 또 증가하기도 했고, 자 증가는 했지만 일단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거래는 쉽지만은 않은 상태고 정체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높은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지역 내 실수요자와 이제 투자자들이 이쪽 일대 청학동, 연수동, 자 그다음에 이제 동춘동, 옥년동 일대 구축 아파트들, 자 이쪽에 그래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런데 이쪽 일대 이제 전세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쪽에 그래도 이제 정주 여건이 좋은 뭐 송도동뿐만 아니라 가격대가 좀 저렴한 노후단지들이 몰려있는 동춘동이라든가 옥년동, 청학동, 자 저가 물건을 또 찾는 이 전세 수요자도 꽤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자 전세가가 높아지게 되면 또 이제 매매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전세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또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 현재 물건도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거래는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와 전세가 쉽지만은 않은데, 일단 지역 내 실수요자라든가 이제 외부에 이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그 동춘동이나 연수동, 이 청학동, 자 이쪽 일대를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 자 그런데 일단 교통 호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가격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자 이쪽 일대에 그 재작년 하반기, 그 다음에 작년 상반기에 부터 이쪽 일대 그 외부의 경기도든 뭐 이 서울이든 뭐 전국구 투자처가 돼버렸죠. 지금 살펴보니까. 자 지금 이 일대에 그 이제 2년이 되는 시점, 이제 내년이면 돌아가 되게 되는데요. 내년이면 돌아와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내년에 인천의 그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들어오고, 또 2023년도에는 더 역대급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쪽 일대에 지금 뭔가 가격도 지금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처분을 하고 좀 물건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건이 나오면 지금 이 일대에서 지금 이 투자금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서울로 가기에는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취득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경기도 외곽 입지가 더 떨어지는 지역이라든가 또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 가게 되면은 지금 가격 더 비쌉니다. 예, 더 비싸기도 하고요. 또 너무 외곽으로 가게 되면 외곽 지역도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는데, 자 굳이 그쪽으로 이제 옮기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인천 내에서 분명히 저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물론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 일대에서 그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추진 물건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일부 차익이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내가 그 이쪽에서 1가구 1주택자로 실거주를 하다가 비과세를 받고 그래도 내가 지금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 자 그래도 이제 인천에선 살아야 돼. 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제 전세, 월세로 좀 거주하시면서 이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 재개발 물건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갈아
갈아타기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지금 추진되는 주택 유형이 이제 앞으로 선호가 되는 신축 아파트가 되고요. 또 그 시점에 가게 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인천의 도로망이나 교통망 등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선호도가 높은 이 물건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뭐 분석해서 예전에는 취득했던 아파트들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장세는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주택 유형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천에서도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들이 많은데 그 지역에 재개발도 추진하는 지역들도 많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구축 아파트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것들을 처분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 물건들이 상당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이 안 좋은 시기가 좀 온다 아니면은 좀 이게 물량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좋은 자리 좀 좋은 입지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남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주택 유형으로 변경되는 주택군으로 갈아타시는 게 좀 마음도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추후 상승 여력,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면 좀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도 지금 갖고 있는 주택보다는 상승 여력이 더 클 수 있는 주택 유형으로 좀 갈아타 보시는 것도 이 지역 내에서는 좀 유망해 보인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좀 갭 투자 쪽으로 인천에서 조금 몰리고 있는 지역이 이 만수동 일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남동구도 지금 분위기 좋죠. 자, 이쪽 난수동 쪽에는 이 만수 주공 아파트가 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고심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제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주택자, 특히 이제 실수요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수도권 투기가 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에 자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입주권 자격을 주지 않는다라는 법안을 만들다가 지금 폐지는 했어요. 전면 백지화를 했죠. 그런데 그 백지화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고심이 클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조합원 입주권 자격이 박탈당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추진사항만 눈여겨봤고, 또 이제 지역 내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지역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요번에 이제 그 2년 실거주 의무 백지화가 됨으로써 이쪽 일대가 지금 매기가 좀 돌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자, 그때가 이제 백지화가 된 이후에 제가 여기를 언급 안 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쪽이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일대 지금 뭐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데 자, 만수 주공뿐만이 아니라 이쪽 일대 좀 아파트가 5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또 있어요. 좀 소규모로. 자,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이제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는데 자,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재건축을 또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대에 소액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지금 증가하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지금 이쪽 일대가 분위기가 조금 업되고 있지 않나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같은 이제 남동구인데 이쪽이 이제 만수동이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논현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현지구라고 있는데 이쪽 일대 제가 계속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 급등을 하게 되면 좀 쉬어가는 구간도 좀 필요한 거예요. 지그재그로. 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 부동산 가격이 이쪽일 때도 호가가 올라가기도 했는데, 자, 이쪽 지역에서도 이제 많이 올라간 그 아파트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쪽 우측편에 그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 내에서는 일단 상권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뭐 이 아이들 학군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일단 신축이라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이 신축 아파트. 그래서 요 아파트
단지를 그 실거주 목적으로 좀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상담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그때보다 한 2억 이상 올라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노년지구인데, 노년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 평수가 많아요. 근데 대형 평수 치고는 뭐 상승세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는데, 그래도 여기도 가격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자, 이 지역 내에서 한 25평, 뭐 한 30평 되는 요런 평수대 아파트들이 좀 대형 평수하고는 당연히 평수 차이는 있는데, 좀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제 선호도라는 측면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구매자 있죠. 그러니까 매수자의 그 여력이라는 측면에서 좀 고려를 했을 때, 이쪽에 지금 그 아파트 단지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소래 LH 4단지 같은 경우, 자,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거래가 많이 되면서 이제 그 호가도 올라가고 신고가도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자, 이쪽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그 소형 평수대 아파트가 이제 34평이나 그 이상의 대형 아파트에 거의 이제 갭을 줄여가면서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이쪽 주변에 또 교통 호재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약간의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는 지역인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항상 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좀 비교할 건 비교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오래된 아파트들, 자, 그리고 이 호재라는 거 언젠가는 소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상승기도 언젠가는 좀 느그러지고 꺾일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시점에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한 번쯤은 해보시잖아요. 자,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좀 오래되긴 했지만 가격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인천 내에서 좀 내 집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점으로 좀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보신 다음에, 좀 향후 몇 년 뒤를 생각하시면서 자산을 좀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도 좀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이 돼요. 올해하고 내년이.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그 푸르지오 신축 아파트 있죠. 이 신축 아파트가 지금 상승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좀 갈아타실 때 이 지역 내에서도 분명히 향후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뭔가 이 상품성이 지금 변하고 있는 이런 주택 유형으로 좀 갈아타신다 그러면, 남들보다는 조금 마음 편하게,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한다 그러면 더 큰 폭으로, 자, 그리고 분명히 남들이 선호하는 물건 유형으로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가격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파트는 이게 그 감가상각이 되는 거잖아요. 노후화가 진행되면은 뭔가 상품성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품성이 있는 것 쪽으로 좀 갈아탔으면 좋겠다. 자, 이 지역 내에서도 조금 이 동떨어져 있는 그 아파트 단지지만 그래도 가격 상승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거를 조금 보시면서 좀 느끼시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말주변이 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은 거를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재주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취지는 뭐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